인벤트캠 도장 NC데이터 생성 과정을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까지는 다 됐고요. 여기서 캠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캠은 네번째 탭이 있네요. 인벤터캠 2014 네번째 탭이 있고요. 신규에 밀링이 있습니다. 인벤터캠에 신규 들어가시고, 두 번째 있는 신규, 그 다음에 밀링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에 밀링을 들어가 주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고요. 이 창은 솔리드캠 설정창입니다. 이거는 매뉴얼 맨 앞쪽에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창이 나옵니다. 인벤터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디렉토리, 제가 인벤터캠 설정한 저장 위치 설정한 그 경로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모델링 바탕화면에 모델링 저장되어 있는 그 경로를 사용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네, 뭐 저는 맨 앞에 보시면, 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설정을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D드라이브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포스트를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포스트는 TMV40A로 설정을 할 거고요. TMV40A로 설정해서 가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정의를 해 주셔야겠죠. 원점 정의. 원점 밑에 정의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탭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평면 원점에 자동을 잡을 건데, 이 자동을 어떻게 잡을 거냐,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과연 이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모델 박스 상면의 중심, 모델 박스의 상면 중심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원 모델 박스가 이제 원이겠죠. 원인데 이제 사각형이 생겼지만, 이 원 상면의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모델 박스의 상면 중심 눌러서 이 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 원 중심에 좌표가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저는 이 X축이 빨간색이죠. X가 빨간색, Y가 초록색, Z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저는 X가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X 방향이 이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쪽 위쪽에 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돌리냐면, 지금 현재 Z축은 맞죠? 위에 가는 게 Z축 맞으면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Z축이 맞기 때문에 Z축 기준을 돌리셔야겠죠. Z축이 맞으니까 Z축 기준이면 이 X, Y가 혼자 쭉 돌 겁니다. 한 방향으로. 제가 해보면 Z축 기준 반전 누르면 화면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위치입니다. X, Y, Z. 저는 이 위치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Z축 기준 반전을 이용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델타 값은 뭐 이렇게 옵셋 양인데 지금 굳이 그 필요 없겠죠. 지금 저희가 맞기 때문에 종료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공고 시작 높이는 한 50 정도 줄 거고요. 50에 10 안전 높이 10mm 정도. 그 다음에 뭐 공고 Z 높이 100mm. 얘는 말 그대로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을 이렇게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캠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공 방법에도 안전 높이 정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값을 정해 놓고 가야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하셨으면 확인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원점 좌표 한 개가 생겼죠. 이 좌표가 맞으면 종료. 다른 좌표를 또 만들고 싶으시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 좌표가 지금 원점이 잘못됐으면 편집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맞으면 종료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소재 타겟은 다 활성화 됐겠죠. 요거는 저희가 처음에 캠 설정할 때 자동 소재, 자동 타겟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원점 잡으니까 바로 두 개 다 자동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하고 원점하고 이 두 부분 잘 되셨으면 그 다음에 체크된 것까지 포스트 원점 정의 그 다음에 소재 타겟이 체크된 것까지 확인하시고 저장 앤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왼쪽 보시면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추가가 있고요. 작업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추가,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3D HSM이라는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3D HSM 이 가공 방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작업에 추가해 3D HSM.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필요한 거는 평면 영역 가공입니다. 제가 지정한 평면에서 그 안에만, 평면 안에만 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 영역 가공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타겟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3D가 들어가다 보니까 타겟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되는데 지금 자동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겟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타겟이라는 게 지금 보이고요. 그 아래 공구 탭각 있습니다. 공구 지금 없으니까 생성을 하셔야겠죠. 공구 생성은 셀렉트가 있습니다. 셀렉트에서 지금 제가 처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공구가 없겠죠. 저희가 지금 첫 작업입니다. 이쪽 이 모델에 대해서 첫 작업이기 때문에 밀린 공구 추가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구 모양이 플러스 된 밀린 공구 추가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엔드밀을 쓸 겁니다.
인드밀을 사용할 거고요. 직경은 0.2를 쓰겠습니다. 이 공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구는 삐죽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세 면이 있습니다. 공구가 이게 한 면이 아니고 양쪽으로 뭐 세 개가 더 있겠죠. 도장 공구라고 따로 있습니다. 뭐 연수 와서 보신 선생님께서는 알겠지만 그 공구 자체가 삐죽해서 이제 NC 드릴 형태죠. 끝이 삐죽한 거기 때문에 얘가 공구 직경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는 위쪽에서 또 안 나오겠죠. 근데 얘를 작게 주면 작게 줄수록 공구 경로가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더 글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최적화죠. 뭐 이름마다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0.2가 거의 평균적입니다. 모든 이름이 다 될 정도가 0.2가 되고요. 그래서 0.2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공구 데이터에 가시면 속도를 지정하셔야겠죠. XIP 1200 쭉 있습니다. 이거는 조각기 기준입니다. 머신이 또 그 기준이 아니고요. 조각기로 강화했을 시 조건입니다. XIP 1200에 회전율 2만. 머신에서는 2만이 지금 안 나오겠죠. 저희는 조각기 기준으로 데이터를 짠 거기 때문에 머신엔터 하실 때에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기이기 때문에 1200에 2만 넣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구속이 있습니다. 바운더리 구속에서 자동으로 타겟을 자동으로 넣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게 타겟이 되겠네요. 자동 생성을 하게 되면 이 형상에 대해서 타겟 도형에 대해서 자동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주는 거고요. 바운더리의 평면이죠. 평면 영역을 잡아준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뭐 경로가 있는데 가공 높이 부분에서 저희 바텀은 마이너스 0.3이 되겠죠. 저희가 깊이 돌출한 텍스트 돌출 높이가 0.3이기 때문에 0.3이 맞고요. 근데 그 Z 탑에다가 0을 쓰면 안됩니다. 0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면이 지금 이렇게 잡혀있죠.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0을 쓰면은 이쪽도 0이죠. 이 포인트 바깥쪽 테두리. 그럼 이 테두리도 가공이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0.1을 쓰게 되면 최소 0.1 깊이 상면이 0.1이다 인식을 해서 이쪽 0인 부분은 가공을 안 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부분이 이 바닥밖에 없습니다. 개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0을 주면은 이 바운드리 내에 0 위치도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마이너스 0.1을 하게 되면 0.1 위에 있는 거 안 깎고 0.1부터 깎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최대 깊이를 지정을 해주면 0.1에 0.3이 맞겠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3 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부분 가시면 얘를 하향 상향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하향 상향 한 방향이죠. 그러면 가공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뜨는 시간도 많고 가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양방향으로 놓겠습니다. 양방향으로 놓게 되면 할 수 있는 한 하고 어쩔 수 없이 뜨는 부분은 뜨겠죠. 근데 그래도 한 방향보다는 훨씬 시간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도장은 설정할 게 없습니다. 도형 타겟 자동 잡혀 있었죠. 공구는 저희가 이제 0.2로 설정을 했고
속도도 저희가 설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바운더리는 자동으로 그냥 냅뒀습니다. 자동으로 잡혔기 때문에 경로 가서는 요 깊이만 써줬고요. 링크에서는 양방향.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작업한 게 없습니다. 도장 가공 같은 경우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저장하셔야겠죠. 저장엔 계산. 저장에 계산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 얘가 또 계산 시간 있겠죠. 저장하고 이제 계산 다 되면 이 왼쪽에 나올 겁니다. HSM이 나올 거고요. 이쪽에 또 사각형 빈박스가 있을 겁니다. 왼쪽 트리에 얘를 눌러주게 되면 가공 경로가 나옵니다. 이걸 또 판단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눌러서 솔리드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이걸 눌렀습니다. 솔리드 버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스타트 눌러주시면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는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없으면 나가기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코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G코드 누르면 NC코드가 작성되었고요. 이상으로 도장캠은 마치겠습니다.